해외에서 손님이 오면요, 하나같이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음식점이든 식당에서든 밥 먹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주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죠. 스마트폰에 고개를 떨군 채 유튜브 쇼폼이나 게임에 몇 시간씩 열중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 전례 없는 성장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언제 주셨나요? 아직 안 주신 분이라면 언제 주실 건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아이들은 하루 평균 3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하루 평균 85번, 즉 15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쏟아부은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SNS, 게임, 자극적인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본 우리 아이들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적인 사회심리학자가 딱 정해준 스마트폰 사용 연령,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언제 줘야 할까요? 스마트폰 사용에 경종을 울리는 책이 나와서 현재 화제입니다. 제가 앞서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미성년자 SNS 규제법 때 소개해드린 책이기도 한데요. 더 엔자이어스 제너레이션이 불안 세대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출간하자마자 미국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죠. 저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주제로 교육계 기사를 쓰면서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했어요. 그런데 10대 정신건강에 관한 데이터가 최근 들어서 심각해지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혹시 스마트폰 때문이지 않을까? 막연하게 추측을 했죠. 그래서 강연을 할 때 부모님들을 많이 만날 때마다 스마트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초등과 유아 두 아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래 아이들 다 있는 스마트폰인데 우리 아이만 안 주면 손해보지 않을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냥 줘버릴까? 이런 생각 말이죠. 이런 유혹에 빠지기 직전에 만난 책이 바로 불안 세대입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파고들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데이터로 조목조목 짚어주는 책입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출간되자마자 원소로 단숨에 읽은 책이기도 한데요. 부모님이라면 반드시 귀 기울여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아주 자세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세계적인 석학 조나선 하이트 뉴욕대 교수가요, 스마트폰 사용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 그래프 때문입니다. 시기별 10대의 우울증 비율이었죠. 2010년까지 완만한 그래프가 2010년 이후에 갑자기 요동을 치더니 그 이후에 빠르게 높아졌어요. 비단 우울증뿐만 아니라요, 미국 응급실에 찾아온 10대 자해 환자 수, 정신질환의 비율도 모두 이 시기에 똑같이 급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비단 미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대에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일이 펼쳐진 걸까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스마트폰이 퍼진 시기와 맞물립니다. 2007년 아이폰 출시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요, 빠르게 스마트폰에 길들여졌죠. 2010년에는 전면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4로 인해서 10대들은 자신의 셀카를 찍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SNS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내 모습이 아닌 어플을 통해서 더 예쁘고 왜곡된 모습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보면서 실제의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하기도 했죠. 2012년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많은 10대가요, 셀피 기반의 소셜미디어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공유에 집착하고 연연하기 시작했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는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한테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마디로 아이들의 일상에서 놀이, 특히 바깥놀이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놀이터에 가서 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스릴도 즐기고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요. 밥 먹을 때까지 부모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신나게 많이 놀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친구들끼리 싸움도 일어났지만 그를 통해서 친구와 소통하는 법, 화해하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놀이는요, 사회성 발달과 친구와의 교감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을 때 즉각 친구와 대면 활동을 하는 시간이 급감했는데요. 2012년 하루에 122분이었던 것이 2019년도에는 67분으로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2000년생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요, 놀이 기반의 아동기가 아닌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유시간 중에 상당 부분을 놀이터에서 만나서 현실 세계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데 썼는데요. 그때 우리는 1대1 또는 1대 다 관계를 많이 맺었습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기반의 SNS에서는요, 1대 다 방식으로 혼자 활동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참여와 관계에서의 이탈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쉬워졌죠. 2010년 변혁 이후에 청소년기를 보낸 2000년생 이후에 이런 젠지 세대들은요, 대대적으로 재구성된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하이트 교수는 강하게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의 활동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SNS 상에서의 관계는 피상적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다툼을 해결하는 그런 경험도 할 필요가 없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눈 마주치면서 교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상대방의 포스팅에 반응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감을 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이고 시각적인 포스팅을 보면서 현재의 내 모습에 자괴감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졌죠.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요.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외모도 뛰어나고 뭐든지 잘하는 그런 슈퍼우먼들, 슈퍼 워킹맘들을 보면서 내 스스로 참 한심하다, 슬프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한 번도 오프라인에서는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열등감을 느낀다는 점이었어요. 이에 더해서 저자는요,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 보호를 당하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보호를 못 받는 이중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합니다. 1980년대 이후부터 텔레비전에서 범죄 뉴스를 접한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집 밖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에 함께 있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말이죠. 정작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이라는 세계에 빠져서 SNS에서 벌어지는 그런 비판과 모욕, 성적 착취에 노출돼 있는 줄도 모르면서 말이죠. 하이트 교수는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외로움과 우울, 현실 세계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기 효능감에 사로잡혀서 불안 세대가 됐다고 꼬집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10대를 사회로부터 유리시켜서 당연히 배워야 할 사회 규범을 익힐 시간을 빼앗고 수면 시간을 줄였고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불안하며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SNS는요, 여자아이들한테 더 치명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상대방과의 교감이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여자아이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를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여자아이들이 감정 표현에 더 취약하고 더 적극적이며 전염성에 취약한데요. 그로 인해서 SNS에서 전파되는 우울증과 불안에 여자아이들이 더 쉽게 전염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자는 방대한 양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뇌를 병들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밝혀냅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오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죠.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확인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이 위험하다고만 하고 대안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이트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두 번째, SNS는 16세 이후에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해악을 생각하면 미성년자일 때는 막는 것이 맞지만요, 현실을 고려해서 적어도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투지폰을 사용하자는 것이죠. 세 번째,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스마트폰이 호주머니에 있을 경우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저 역시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적어도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친구가 이야기할 때 친구 말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테니까요. 학교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저는 적어도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인권을 더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을 감독하거나 감시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더 독립적으로 행동할 기회를 많이 주자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대안을 놓고 한편에서는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에 아이들한테 IT 기기에 좀 더 일찍부터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도 그렇게 통제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다들 스마트폰 있는데 나만 안 쓰는 게 가능하냐고, 그렇게 말이죠. 맞습니다. 남들 다 쓰는데 안 쓰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자도요, 국가와 집단 차원에서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더욱이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끼리 연대를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뜻이 맞는 부모가 함께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거나 학교의 요구에서 스마트폰을 금지시키게 하고 방과 후에 같이 모여서요, 스마트폰 없이 놀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연대를 하는 부모님들을 응원해서 캠페인을 앞으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동안 막연히 스마트폰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모님이라면요, 이 불안 세대를 읽고 주변 부모님들과 나누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스마트폰 없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추천드립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연대하면 좋겠고요. 지금 만약 스마트폰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라면요, 다른 분들도 문제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경험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SNS를 안 쓰게 하는 조건으로 얼마를 받을래? 얼마면 안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5, 60달러가 나왔다고 해요. SNS를 안 쓰려면 적어도 5, 60달러는 받아야 한다고요. 그렇지만 소속된 학교와 지역 전체가 안 쓰는 조건이라면 돈을 직접 내고서라도 안 쓰게 하면 좋겠다,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나 혼자 안 쓰기는 어렵지만 다 같이 안 쓴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이죠. 요즘 유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식당에서 스마트폰에 빠진 영유아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성인으로 자랄까 생각하면요 식은땀이 흐르기도 해요. 그때에는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사교육을 하면서 현실 세계의 경험이나 놀이는 점점 못하는, 그렇게 성인으로 자랄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굉장히 무섭고 속상합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모님,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던 부모님이라면 불안 세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상세계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현실 세계로 데려올 수 있을까, 이 책 읽으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길 희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